내가 어느 조건을 붙여서 탈출하지 마시고 그냥 탈출하십시오. 그냥 탈출하세요. 탈출하고 나서 생각하자고. 탈출하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탈출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고 오늘은 제가 얘기할 게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딜레마라는 뜻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인지. 네이버에 가면 다 되잖아요. 딜레마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퇴양난, 배수의 진, 딜레마, 최악의 순간이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황색 신호등 바뀔 때 있잖아요. 이걸 지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법규상은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 신호등에 지나가 봤어. 자꾸 아니, 한두 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서너 번, 많으면 10번도 지나갑니다. 근데 딱지가 잘 안 날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엊그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외국 규정에는 황색 신호등에는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걸 따랐대요. 그러나 단서조항, 불가피할 때는 지나가라고 되었답니다. 지나가라고. 우리가 황색 신호등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백밀러 보잖아요. 근데 뒤에 차가 신나게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칠 것 같아.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야, 그러면 나 딱지 날라오면 변명할, 그 얘기를 해야지. 실제 날라와서 만약 그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 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얘기에 어떤 비유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우회전 있잖아요. 우회전 하는 거. 신호등 켜졌을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또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이 막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고, 퇴직자, 은퇴자들, 아니면 고민 많으신 분 많잖아요. 이제 직장을 더 갖고 싶은데, 이걸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기기사를 공부해야 되냐, 시설관리로 가야 되냐, 택시 운전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오늘은 어떤 그 주제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은퇴자, 퇴직자만 이런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막 잘려 나올 때, 우리 제 직원 중에 하이닉스 반도체 과장하다가 39에 잘려 나와서 39에 서울에 전자공학과 나오고 잘 나갔죠. 그 친구가 잘려 나오니까 방황을 하더라고. 진짜 너무 똑똑하잖아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 친구가 지금은 어느 회사에 지금 중역으로 있어요. 아직은 60이 안 됐어요. 69년생이니까. 근데 본인이 잘나서 중역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일가 친척에, 잘 되는 곳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사돈의 팔촌입니다. 사돈의 팔촌. 아주 저하고 전혀 친척도 아니야. 우리 형수님의 뭐야 해서. 근데 그쪽에서는 가까우니까, 누가 지금 매일 술로 지새운다는 거예요. 술로. 39배가 잘려서 나왔으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있었잖아요. 거기서 잘려나왔대. 난 이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친구를 제 밑에, 그냥 이렇게 정부 제주청사 있을 때 제 밑에 팀장으로 써주고, 한 1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잘 돼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나갔다가 또 잘린 거예요. 그 영어 국제학교 갔을 때 또 형님, 또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동안 그 친구를 또 써줬어요. 써줘서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잘 돼서 지금은 나가서 지금 4층 집인가 집도 사고, 그 다음 요즘은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그런 젊은 사람도 딜레마에, 즉 취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러면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양 선생 보니까 이제는 저 문제없는 새끼처럼 보여.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부터 얘기할게요. 왜? 최근 일이니까. 3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제가 57에 직장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 직장도 왜 갔냐면, 뭐, 간 것도 얘기지만, 일단 그 직장에 옮긴 것부터가 아니고, 그 마지막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옮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여간, 어떠한 일로, 제주 중문에, 지금은 이제 뭐 생활 숙박형, 이제, 생숙이라 그럽니다. 생숙. 그럼 그 호텔이야, 호텔. 생활 숙박형 호텔. 제대로 뭐 얘기하면 이건 뭐 준주거용 건축물인데, 거기에 지금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들어갈 때 소장으로 안 들어가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소장으로 있었는데 3년을요 제 집처럼, 제가 근무하는 직장처럼 2018년, 19년, 20년 2년 정확하게, 2019년, 18년부터 했으니까 2년 한 반을 제 집처럼 관리를 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오픈한 현장 가서 직원들 뽑고, 갑질하니까 너가 다 입주를 다 시켜달래. 아니, 시설관리 소장 보고 입주를 다 시켜달래요. 입주 다 했죠. 여직원들 하고 제가 입주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갑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입주 다 시켜줬어요.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어. 그렇다면 일요일이라고 돈 더 받았냐? 아니죠. 제가 본사 우리 주택 이런 관리하는, 빌딩 관리하는 본사는 경기도에 있었어요. 경기도에 송내역인가 어디 하여간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갑질나는 새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있으면, 직장을 우리가 옮기고 안 옮기고의 차이가 뭡니까? 안주해버립니다. 어디든. 아무리 하는 직장도 돈이 좀 적어도 거기가 편하면 거기에서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동대표가 있었는데, 동대표가 몇 살이냐? 35인가 6인가 밖에, 40도 안 됐어. 뭐 같은 놈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못 얘기하겠고, 싸움이 난 거예요. 계속 저하고 싸움 났어.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우리 육두문자, 서로가 육두문자 쓰면서 싸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닥쳤잖아요, 저한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 직장에 계속 있으려니까, 이 직장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정년도 다 됐고, 이 직장에서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집이 아니니까, 이런 갑질나는 새끼가 방 하나, 오피스텔에 366호실 가진 오피스텔 하나 가졌다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막 떠들어 제꼈어. 근데 다른 동대표들이 있어서 그 입주자 대표들이 양소장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두문 다 쳤었는데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못해. 그놈이 잘못된 거 알아. 완전히 우리말로 또라이였거든요. 또라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치면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 탈출할 기회.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또 빠삐용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탈출해서 뭘 잘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탈출하는 희망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위기가 닥친 게, 정년의 위기가 닥치고 직장 위기가 닥치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탈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 쳐야 됩니다. 몸부림. 생각만 가지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탈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계속 오래 한 직장에서 거기서도 위기도 많이 있죠.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고 뭐 데모도 하고 이런 거 뭐 하잖아요. 뭐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잘 나가는 직장, 은행, 공무원, 공기업 이런 직장에 있는 분들은 위기를 모릅니다. 기분은 좀 근무할 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남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정년 다 되면 그때야 큰일 났다 했다. 야, 나가면 뭐하지 이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근데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매일 닥치는 겁니다. 매일 뭐 갑질하는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가 터지는 위기, 매일 뭐 터지잖아요. 터지는 거 막는 거, 똥도 파야지, 똥도. 그런 위기부터 있는데 용역을 하잖아요. 2,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닥치는 거야.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지금 제가 한 15번 더 옮겼거든요. 직장을. 회사 안에서 옮긴 적도 있고 잘려서 계속 옮기는 겁니다. 잘리면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직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나이지. 예? 성격 좋고, 강단 있고, 개병대 나오고, 눈물 없을 것 같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야, 남자가 눈물 안 난다고요? 잘려보십시오. 진짜 비참해집니다. 문 닫아라. 직장에서 문 닫아라. 직원들 보고 문 닫아라. 소장실이 별도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문 잠그고요. 우는 거예요. 야,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자, 근데 일단 여기에서 중문에서 그 위기가 닥치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뭐 합니까? 생활정보지, 워크넷, 오만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직장이 있어. 내가 갈 곳이 여러 군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력서를 준비합니다. 이력서. 책상 서랍이 아니고 컴퓨터 어디에 숨겨놨던 이력서를 꺼내서 사진도 붙이고 이력서를 다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현 직장에 들어온 거는 진짜 행운이죠. 그래서 65세까지 일단 정년은 늘려놨습니다. 늘려놨는데 오늘은 이 직장에 들어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위기가 참 닥쳤던 건데 여러분들 위기가 닥쳐서 갈 때 자기 돈벌이를 생각해서 가시면 안 돼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 위기가 막 닥쳐요. 막 닥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만약에 현재의 월급으로 소장들, 우리 시설관리 소장들 얼마 받습니까? 막 적게 받는 소장이라고 소장이라고 다 똑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뭐 300만 원 혼자 1인 근무하는 데는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안 된 사람도 있어. 소장이라도 있어. 뭐 자격이 별볼 일 없으면 그냥 대충만 봐야 되면 말은 직하면 소장이지만 300만 원 안 받고 뭐 250만 원 받는 소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 기사를 갖고 선임을 하면 전기 기사만 선임하면 못 받는 사람은 300만 원도 받습니다. 근데 350 이상을 줘요. 그럼 소장까지 가면 400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400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뭐 소장하면 다 400만 원 받고 받는 거 같죠? 안 줘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하던 사람들, 저 월급 받고 저 어떻게 사나? 삽니다. 살아요. 근데 가늘고 길게 가는 거지,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제가 그 진주시청에 있을 때 얘기할게요. 진주시청의 관리소장은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는 들어간 게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소장하기로 했던 사람이 비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비리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도와줘서 소장 됐어.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 소장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내보낸 적도 있는데 소장이 됐어. 3년 계약입니다. 와, 빵빵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33명을 관리했으니까, 딱 인원도 잘 맞고, 구색도 잘 맞고, 해먹을 것도 많고,
해먹을 거 많다는 게 뭐 무슨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뭐 본사에서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잘 돼서 뭐 임금도 어느 정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주시청의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돈,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받는 돈으로 지금 350만 원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350만 원이면 뭐 세금 빼고 하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 뭐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집에 얼마 갖다 줬냐? 200만 원 갖다 줬어. 200도 못 줬을 거예요. 왜냐? 저는 김해에서 진주를 고속도로를 90km로 왕복 운행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 거예요. 그것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객지에 회사에서 뭐 원룸은 내주긴 내주는데 거기에서 먹고 쓰고 해버리니까 이게 집에서 먹질 않으면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객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소장은 말은 터울 좋은 소장인데 월급은 우리 경비나 미화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내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뭐 받았다고 내가 다 뭐 어떻게 재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자기도 쓰겠지만 만약 가정을 가지면 남자면 집에 일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냐. 용역이 바뀌어요. 저는 시청에 있으면서 평생 내 직장처럼 오래 할 거라고, 나는 이제, 왜냐면 용역이 바뀌어도 소장을 써주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열심히 했다고 나를 살려주거나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뀌면 거기에 아부하는 놈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는 사람이 거기하고 친하더라고. 바뀐 용역회사하고. 그 사람이, 저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아이고 저 안 한다 하면 되는데 뭐 조용히 와서 저를 내쫓아 버립니다. 야,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예, 거기서 진짜 나는 여기 이 시청을 위해서 있는 님 없는 님을 다해서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돈도 안 받으면서 회사를 위해서도 막았고 시청을 위해서도 일을 했고 일을 했는데 3년 후에 저한테 들어온 것은 잘리는 겁니다. 잘려서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려서 가게 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잖아요. 일단은 뭐 눈물 나더라고. 그 다음 앞이 안 보여. 아니 뭐 무슨 전기기사 있고 뭐 하면 막 앞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안 보입니다. 다음 직장 찾을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 나이가 얼마냐? 41 때, 41에 38 가서 41가 된 겁니다. 갑자기 아니 소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소장 자리도 없고 뭐 전기 주임 자리도 없고 다 들어차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주 쪽이나 어디 서울이나 또 가면 되는데 김해가 집 아닙니까? 그럼 서울로 가면, 서울서 생활하면 만약 거기 갔다고 월급을 아이고 양용호 선생 서울 왔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월급을 해서 한 500만 원 팍팍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서울은 더 짜요, 더 짜. 격지 즉 강원도나 이런데, 강원도 뭐 막 좀 동떨어진 데는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그걸 격지라 그래. 그런데 격지 수당이라도 좀 줘요. 서울 같은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더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여기저기 막 직장을 찾는 거죠. 이력서를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이력서가 맨날 좀 더 경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비해가지고 어떤 데까지 가봤냐면, 여러분 청도 아시죠? 청도 소싸움 경기장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지어서 준공하더라고요. 청도 군청에서 이력서를 받아. 야, 거기 가서 이력서 내니까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청도까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청도가 어떻게 가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김해에 살았어요. 김해 살면 김해에서 밀양 거쳐서 청도까지 가야 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완전 또 청도가 총골짜기에 총골짜기. 뭐 온천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갈 거라고 청도를 몇 번을 찾아가고 소싸움 경기장 가서 둘러보고 왜? 내가 올 직장이니까. 근데 이제 어디에서? 진주 시청에서 사직서가 아직 이제 사직이 덜 된 때죠. 마지막 12월 말인데 연말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진주에서 청도까지 날아가서 청도를 또 시내도 돌아보고 내가 와서 살면 어떻게 여기서 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게 하고 애들도 어리잖아요. 또 집사람하고 또 이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뭐 하여간 안 된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더 위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일산의 일산병원에 이제 소장이 문제가 있다 하고 회사에 얘기하니까 자리가 거기 있다. 야, 경기도 일산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일산으로 갔습니다. 일단 무작정 해야 되니까 가정을 일단 눈물 머금지만 가정하고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경기도 일산에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직원이 시설직이 45명이야. 45명. 거기로 또 갔어요. 거기는 또 한번 가봤던 데거든요. 업무 지원도 하러 가서. 그 어려운데 탁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리 잡아서 몇 개월이라도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잠을 어디서 잤냐? 아니, 뭐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갈 때, 그 다음 거기 격지니까 집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돈으로, 제 월급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거기서. 그 어디에? 고시원. 고시원야만한데, 만약에 지금 원룸이 해가지고 한 달 60만 원 한다 하면 고시원이 30만 원이면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퇴근하면 고시원 안에 텔레비도 없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일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거 감옥 생활보다 더 합니다. 직장을 가면 일산병원 가니까 삼성 출신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갑질을 해야 됩니다. 이야, 힘들어요. 자, 직장에 가도 완전히 나를 짓누르는 그것이 오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또 탈출을 해야 돼. 또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직장을 계속 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에 휴앤낭몰이라는 10,000평 넘는 그 아울렛 겸 아울렛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착공을 하는데 감리를 구해요. 감리. 경기도 수원에 있는 천일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감리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감리를 안 해봤죠. 근데 거기는 개인 업체니까 감리들이 신빙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감리 자격증은 제가 이미 특급까지 다 받아놨어요. 오래전에 미리 97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특급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감리 안 해봤어요. 감리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회사 찾아갔죠. 감리 해봤냐고 할 수 있다고 무작정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리하는 그 선배들 아니면 동기들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어떻게 하니까 양용호 씨 이리 하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도통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검칙이 어떠고 샵이 어떠고 드로잉이 어쩌고 생전 들어보도 못하는 말만 해요. 도와주겠대. 에이 모르겠다. 도전 가자. 그래서 제가 무작정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갔는데 월급을 얘기합니다. 월급을 얼마 준다고 하냐면 190만 원 준다 그래요. 190만 원. 예. 감리 월급 190만 원 준대요. 예.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은 입금시키고 90만 원은 또 별도 입금시킨대. 지금 무슨 월급입니까? 지금 최저임금, 지금의 현재의 최저임금인데 지금 그때 돈으로 치면 지금 돈으로는 한
90만 원쯤 되겠죠. 감리, 이거 290만 원 많은 거지, 따지면. 근데 이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한다 했어요. 왜? 감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탈출할 때 자기가 월급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탈출할 때는요, 뒷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탈출을 한 다음에 뗏목 하나 구해서 거기 탔다가 또 거기서 또 다른 부유물로 하면 또 부유물 잡고 이렇게 탈출하셔야지, 탈출할 때 완벽한 탈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 경험이. 그래서 갔죠. 감리 3명 건축하고 기계하고 전기감리 3명이 앉았는데, 아무 감리가 저만 신빙이 아니고 건축사인데 거기도 신빙이야. 처음. 아니, 한 건물을 만평 있는 휴에나무 감리를 하는데 감리 경험 있는 사람이 감리실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그냥 우리끼리 서로 처음 했죠. 다 서로 다 경험 있는 줄 알았더니만 3명 다 완전 신빙이 감리가 간 겁니다. 그러면 감리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리가 을이 되는 거야. 현장 직원보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귀동냥으로 이제 막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감리한테, 야, 다음날 뭐 철근하고 배관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지적해야 돼? 서로 알아보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일 없을 땐, 그 다음 또 공기하면 조금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또 공정회의도 없고 하면 바둑이나 두고, 그렇게 하면서 11개월, 빨리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1, 2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적응이 되는 거야. 적응이 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지식을 얻다 보니까 조금 현장에 적응돼. 모르니까 아예 CJ 건설이었는데, CJ 건설 현장 대리들이 와서 막 도와줘요. 아이고, 양이사님. 이사직 하면 좋습니다. 월급은 개뿔인데. 근데 뭐 해보니까, 조금 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거기 안에서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뒷돈이 생기더라고요. 자, 감리가 끝났습니다. 감리가 끝나면 또 뭐 위기가 안 닥치냐고, 또 닥치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요. 김해에 살았으니까 김해에서 우리 집에서 바로 5분 거리에서 11개월을 다녔죠. 잘 다녔습니다. 근데 연말 딱 닥쳐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 대전청사가 수주됐다고 서울에서 모 회사에서, 이야, 수주됐는데 지금 여기 책임자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예? 책임자를 못 구한대. 가야 되잖아, 거기에. 그때가 이제 43인가 됐죠. 가야죠. 대전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됐다는 거야. 갑자기. 거기가 어느 회사가 정부 대전청사를 받았냐면, 코엑스 무역센터 하는 데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코엑스 무역센터, 어마어마한 28만 평 관리하는 그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그 자기네 실적을 가지고 정부 대전청사 6만 8천 평짜리 건물을 수주해서 시설 128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없다는 겁니다. 소장이 없어. 가야죠. 도전하면서. 이야, 128명 세상에 해봤나요? 안 해봤죠. 나이는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뭐 43이 많습니까? 근데 43세 128명 관리하러 도전하러 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들은 게 뭐 많습니까? 전부 뻥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야, 이거 또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김해에서 대전을 또 출퇴근해야 되는 거야. 그 전에 뭐 서울도 출퇴근했지만 계속 젊어서 돈은 벌지 못하고, 이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월급은 소장이라는데 받아오는 거는 미화원 월급도 못 받아오는 거예요. 집에 갖다 주는 게. 객지에서 혼자 있으니까 뭐 쓰고 뭐 딴짓도 좀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갔어요.
2005년 12월 30날 29일 날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감리는 이제 사직서 내고 바로 갔죠. 뒤도 한번 사직서 내야 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무작정 소장 못하면 뭐라도 할 거라고 하는데, 현장 경험을, 빌딩 관리 경험을 해본, 즉 우리 거기에 있는 직원들 말고 빌딩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또 다른 분도 한 분도 소장할 분이 왔어. 그때 60세 된 분이 왔어요. 잘려가지고 외국서 근무하던,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 60세 넘은 분이 한 분이 왔고, 저가 43 된 사람이 갔어요. 이제 무작정 소장을 하든 뭘 하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안에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을 소장 쓸 거냐. 경험상은 저 써야 되는데, 여기 소장은 그냥 둘러리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써주기로 하고, 뭐 갑축에 하고 또 수도 공고 뭐 2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아주 그분은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외국서,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이 시설 관리를 안 해봤어. 그분은 본부 3명을 책임지고, 저는 이거 소장 못하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월 30날 소장이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갔죠. 이제 대전서, 저는 그러면 집에 가겠습니다. 소장 아니면 난 그말 뭐 별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돌아가는데 산청쯤인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28명 중에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30명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30명을 채워야 되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코엑스 무역센터 하던 그때는 GMB 시스템인데 거기에서도 이 운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운영해본 사람이 없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와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 무슨 조건을 거냐? 소장하고 똑같은 조건을 주죠. 소장하고 똑같은 조건. 그럼 소장은 아닌데 소장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집도 준대. 집도 주고. 그다음 월급도 거의 맞춰준대요. 산청에서 유턴했습니다. 산청에서 유턴해서 다시 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녔으니까, 여기 노트북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이력서를 다 받아. 그날부터 밤새 이력 활약하고, 그 다음 뭐 모자란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넘어와서, 거기 직원들 많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막 빼도 돼. 대전에 모텔 살면서 다음날 인원 맞추러 한번 갑니다. 그분들은 여기 근무할 뿐이 아니잖아요. 인원 맞추러. 갑질하니까 128명 안 맞으면 우리가 용역비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열흘 이상 체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원을 뽑기 시작합니다. 현장 가니까 128명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소장 나가버렸죠. 전기팀장 나갔죠. 기계팀장 나갔어요. 핵심 3팀장에 나간 겁니다. 건축팀장은 힘이 없어요. 거기 하나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살아있더라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일단 팀장이 책임자가 한 개도 없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이라고 또 뽑혔는데, 소장은 뭐 시설관리 시자도 모르고 아무런 그것도 모르는 분이고, 뭐 컴퓨터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행정팀장이라고 전체를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팀장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 모든 서류를 착수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3일 만에, 이틀 만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제출했죠. 제출하고, 우리가 또 행정팀장 하려고 온 친구는 잘려나간 거예요. 경험 없다고 잘려버린 거야. 그 팀장이 나중에는 오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팀장은 지금 서울의 모 회사에 대표로 있어요. 중역으로 있어요. 이 시설관리 쪽에 중역으로 있어요.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분도 위기가 닥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청사가 운영되는데, 정부 대전청사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전기팀이에요. 전기가 15,000kg의 변압기하고 그 정부 대전청사가
3회선 수전받고 하여간 정부청사에 안에 조달청, 병무청, 오만청이 다 있는 거 전산센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최고 중요한 거야. 그 전기팀장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팀장이 없는 때였습니다. 전기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행정팀장 양용으로 전기팀장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그쪽으로 옮겨달래. 또 고민했죠. 난 소장은 아닌데 야 좋다. 근데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해볼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월급 좋아. 월급 뭐 지금 돈으로 만약 300을 받았다 치면 100만 원은 쓰고 200만 원 집에 가져가자. 또 경비 월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5년 계약이 됐으니까 5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을 해야 돼요. 자, 그때가 2005년. 그 2005년 또 2006년 됐어요. 2006년 되니까 또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소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 시켜놨어요. 근데 나는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월급도 김해에서 출퇴근하고 KTX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정부 제주청사가 생긴 겁니다.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가 제주도에 생긴 거예요. 제 고향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6년 9월 이제 11월에 오픈하는데 이제 2006년 9월에 제 가족들을 제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모험을.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다 옮기는 겁니다. 거기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용역이니까. 나를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여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보냈어. 근데 거기에 가야 돼요. 이제 이 얘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 건데, 이제 또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닙니까? 진퇴양난. 살아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소장 하면서 5만 대 돌아다니면서 월급 받았는데, 청소원 월급보다도 못 하는 거야. 미화원 여자 월급보다도 못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류해야 되니까. 근데 남한테 말 못 하죠. 소장이 월급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월급이 제일 적은 거야. 그럼 가족하고 일주일씩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런 생활을 6, 7년 하는 겁니다. 그 제주도 가족이 갔어요. 이제 제주로 갔고, 저도 이제 따라가야죠. 가족이 9월에 갔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월에 가는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입찰 나오고 막 해요. 정부 청사를 수주한 데가 어디였냐면 우리은행이 그 명동 쪽에 그 우리은행 빌딩을 가지고 그것을 모토로 자기 자회사를 차리고 용역을 수주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없더라고. 그 정부 청사를 딱 수주한 겁니다. 근데 우리은행에서 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 제주청사의 소장으로 가기 위해서 또 가기 위해서 나를 써줄지도 안 써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갈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뭘 했냐? 내 이력을 누군가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이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력서를 한 장으로 쓴 게 아니고 이력서가 한 30페이지 돼요. 지명원 아시죠? 아시는 분들 지명원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내 이력에 대한 일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해서 모든 것을 업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업무 계획서를 만들고 제일 그 앞에 이력서를 붙입니다. 자기소개서 붙이고. 그래서 지명원을 만들어서 이걸 5권을 만들어서 제본을 했어요. 제본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책 한 권이, 책 5권이 나온 거예요. 책 5권이. 그거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1개월 전 되니까 만들어서 어떤 회사가 되든 난 정부 제주청사 간절히 갈 것이다. 근데 날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그게 됐어요. 그 회사 됐어요. 이제 마지막 최종된 회사를 알아냈어. 그 회사가 사위업체인데 적격심사 하다가 사위업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우리 PNS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업이었거든. 우리은행의 우리 기업. 이 회사가 됐는데, 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야, 그 회사에 전화했는데도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자기네는 이미 뭐 다 이제 수주됐으니까 뭐 가면 구하고 다 할 자신이 있는데 양육을 한 사람을 모르는 거야. 간절했죠. 간절했습니다. 그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 온 딜레마. 오도 가도 못하고 이걸 가기도 가야 되고 이거 안 가자니 그렇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비한 건 그 지명은 5건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이거는 집에서 촬영을 하니까 못 가져왔는데 그 지명은 5건을 가지고 그 지금 한 권을 남겨놓아서 가끔 보여줍니다. 그 갑으로 만들어놨죠. 칼라로 다 인쇄해가지고. 자, 그것을 우리 기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은행 빌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인가 3시 반인가 대전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뭐 강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뭐 명동인가 어디서 내려서 그 찾아가는데 우리 빌딩을 찾아가서 여기 우리 기업이 어디냐고 경비한테 물어봐도 몰라. 아니 나 이거 시설관리 쪽에 뭐 취업 때문에 뭐 왔다니까 경비가 막 어디 뭐 그 지하로 전화 걸더라고. 그래서 여기 찾아가 보래. 그래서 여기가 우리 기업이 맞냐 하니까 맞대요. 와, 찾았나 보다 하니까. 아니 우리 기업 본사는 성수동에 있고 거기는 그냥 그 우리 기업 메인 빌딩이죠. 거기에 시설관리직들이야. 아, 우리 기업이요. 근데 저녁 6시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시쯤 됐을 거예요. 아, 거기 있대요. 거기 갈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 본사 직원 왔다 갔다 합니까? 하니까 한대. 그러면 언제? 아, 내일도 오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간 거 5건을 다 줄 수 없잖아요. 3권. 지명은 3권을 주고 이거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대전에 온 거예요. 오면서 오만 생각 다 한 거죠. 돼야 되는데. 예. 며칠 후인가 전화 왔더라고요. 면접 좀 보자고. 그 면접을 어디서 봤다고? 그분들이요, 대전 오겠답니다. 대전 정부청사에 온대요. 정부청사. 그 정부청사에 우리가 지하에 그 카페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온다니까 거기에 제가 다 세팅 준비하고 와서 면접 보고 해서 뭐 자기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쓸만한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와서 또 3년 만에, 5년 했어요. 또 쫓겨나고 막 그래요. 그게 연속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기술도 좋지만 자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는 노력. 그러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남보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남보다. 노력을 하는 건 다 같이 노력하죠. 다 같이 노력하는데 노력이라는 거는 다 같은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해요. 지금 아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유튜브에서 어떤 중간 성공자의 길을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유튜브에서 1년 동안 유튜브에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1년 동안 10원도 안 받고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을 1000개 이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영상 1000개 만들려면요, 밤잠만 자고 하루 한 5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만드는 일, 찍는 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찍으러 다니고 올려요. 10원 한 장 안 줍니다. 1년 동안. 성공할 때까지. 아니, 어떤 사람은 뭐 4개월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돼도 근처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시고, 도전하면. 그 다음, 그것만 해요? 아니, 유튜브에서 10원도 안 자는데 장비 사야죠. 시간 써야지. 먹고, 뭐, 오만 아이디어 다 짜야지. 또 춥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립니다. 미친 새끼라고. 저 또라이, 저 뭐하나, 저거. 저거 또라이, 저 뭐하는 새끼, 저거. 오만, 집안에 적인 제일 누구냐? 집사람부터.
매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유튜브 해보지도 않으면서 유튜브에 뭐 올리면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초상권이다 빡빡 긁어댑니다. 성질나요? 형제지간들 아니까 삼촌 뭐 저거는 안 됩니다.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뭐 삼촌 영상을 100개 중에 1개도 안 보고 1개 보고만 막 오만치라를 해대요. 비평 비난 뭐 오만 또 댓글 보십시오. 댓글. 이야 뭐 공부나 하고 뭐 해라 뭐 이 새끼 어떻게 했네 저 새끼 어떻게 했네 댓글 빡빡 긁어댑니다. 눈물 나요. 눈물 나. 성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기기사를 공부한다, 뭘로 한다, 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는 간절하게 자기를 낮춰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발버둥 치면서 이력서를 내서요. 아니, 내가 맞는 직장을 구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력서 내서 청수를 가든 경비를 가든 시설을 가든 써준다는데 하루라도 가세요. 써준다는데 막 내서요. 그럼 간절히 그냥 살려만 달라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진짜 아닌 일도 있어요. 며칠 버티세요. 버티고 거기서 배울 게 있잖아요. 3일을 배워가지고 내가 지식을 얻었어.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1년 한 걸로. 1년 한 걸로 포장을 해요. 못 버틸 때면 그 다음 3일 일 하면서 뭘 합니까?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 열흘 후에 나올 수도 있죠. 저도 12일 일하고 나온 적 많습니다. 한 달 일하고 나온 직장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탈출하는 방법은 부유물부터 잡고 그 다음 뗏목 잡고 그 다음 또 큰 거 잡고 큰 거 잡고 탈출할 때 제대로 탈출할 수 있습니까? 맨몸 뚱아리로 탈출해야 되잖아요. 탈출하는 사람이 뭐 챙겨요? 빤스 하나 입고 탈출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정년의 위기가 닥쳤다. 아니면 내가 지금 잘렸는데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탈출하려고 하면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고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생각을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아이디어는 생각인데 좋게 생각하라는 거지.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력서를 해서 내가 한다 하면 어디 써주냐고. 갈 데가 아이고 저기 근무하는데 어디 일주일 주말 부부 해야 되는데 먼 곳이에요. 가십시오. 가가지고 모텔 빌어서 월급 다 쓴다고 보시고 모텔 빌어서 열흘 근무하는 거예요. 열흘 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내 경험을 얻고 싶으면 거기서 내 엑기스 경험을 열흘 만에 빼내 오는 겁니다. 들어가긴 어렵지만 나갈 때는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경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안 얻고 생각만 해가지고 저기는 멀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내 앞에 내가 스스로 장막을 닫히는 겁니다. 차단막을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차단막을 닫혀가지고 갈 곳을 막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양 선생 저거 이제 뭐 청년이 65년이고 65세고 말이야. 이제 유튜브하고 잘 나가니. 유튜브를 왜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 제가 1년 동안 비평면 엄청난 총 맞았어요. 눈물 나도록. 근데 단 하루도 안 쉬고 밤 10시, 11시, 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편집하고 막 공부하는 겁니다. 편집은 막 하루아침에 배워집니까? 편집의 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간절하거든요. 내가 65세 이상에 뭘 해야 될까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하지만 아직 성공 안 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돈 많이 나온다고요? 와 이거 한 뭐 70만 원 나오니까 많이 나온다고. 이게 지금 석 달 됐어요. 석 달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도 앞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안 보이지만 노력을 남보다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야. 남이요, 제가 테니스 치러 갑니다. 매일 치고 싶어요. 안 가요. 오늘 편집하는 게 딱 이게 밀려 있으면 안 가고 테니스 안 갑니다. 좋아하는 거 딱 잘라요. 딱 자르고 이거에 몰인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가 닥치면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기회를 꼭 활용하시고 탈출할 때는 내가 어느 조건을 붙여서 탈출하지 마시고 그냥 탈출하십시오. 그냥 탈출하세요. 탈출하고 나서 생각하자고. 탈출하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탈출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